오늘은 주차장에서 좀 오프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빨리 알려주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네. 가장 먼저 퇴행하는 곳 3개만 말해볼래요? 허리, 눈, 귀. 그럼 허리가 퇴행하면 어떤 걸 하면 되죠? 뭐 보존적인 치료도 있을 거고 시술이나 수술이나 눈은요? 다초점 렌즈 이거 안경 많이들 끼시던데. 귀는요? 보청기. 오늘의 주제가 그겁니다. 자, 병원에 들어왔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보청기 선택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보청기를 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보청기는 청력 검사가 제일 우선이에요. 네. 그래서 청력 검사 결과를 보시고 보청기를 고르셔야 되는데 많이 떨어지면 또 장애 진단도 가능하시면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정부 지원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청력 검사가 가장 먼저죠. 그걸 해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보청기 큰 거 티나는 거 싫어서 작은 거 하고 싶어요.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만약에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출력이 센 보청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보청기를 해버리면 배터리도 빨리 닳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청력 검사, 정확한 진단이 먼저, 그 다음에 또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보청기를 찾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는 들어가서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제가 앞에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랑 네.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는데 네. 저는 이제 보청기를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청력 검사가 먼저다. 네, 네. 어떤 검사, 어떤 걸 받는 거예요? 수능 청력 검사와 어음 명료도 검사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수능 청력 검사는 내가 얼마나 안 들리느냐, 얼마나 못 듣고 있느냐, 그걸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줘서 가장 본인이 적게 듣는 소리, 그 소리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경도 난청에 해당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청기 적응증이 되는 거니까요. 그걸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하다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청력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음 명료도 검사를 또다시 하게 되는데 내가 말귀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듣는가 요걸 검사하는 건데요. 요거는 귀뿐만 아니라 우리 뇌 상태 똑같이 검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해보다가 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심해가지고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장애 진단에 이제 해당되겠다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검사를 더 하죠. 그래서 청력도를 조금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네네. 예. 이분은 이제 53세 남자 환자인데요. 네. 요쪽 영역이 이제 빨간 선이 이제 정상선이고요. 그 까만 선은 심한 선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요 2kHz하고 4kHz가 이제 맑게 알아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다행히 이분은 이제 맑게 알아듣는 것이 보청기를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으신 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그 장애 진단에 해당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평균치가 보면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68dB, 왼쪽은 63dB로 하는데요. 60dB 이상으로 갈 때 국가에서 보조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뇌파 검사를 꼭 하게 되는데요. 뇌파 검사 한 번이랑 청력 검사 요 3번을 해서 네. 3번 다 이제 60dB이 넘어갈 때 이제 청각 장애 진단이 이제 해당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90dB, 80dB, 70까지는 다 괜찮은데 60까지는 이제 뇌파가 체크가 되는데요. 50dB부터는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최소 이제 60dB의 장애가 있다 해서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장님이 이제 장애 진단을 받으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 그 절차 그리고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환자들이 특별하게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환자분한테 드리게 되면은 그 환자분은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게 되죠. 정부에서 이제 적합하다고 연락이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보장구 처방전이라는 걸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장구를 처방전 가지고 보장구를 이제 보청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약 한 달 정도 사용해 보시고 나서 과연 이 보청기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을 이제 검수 확인서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내게 되죠. 검수 내면 이제
거기서 통과되면은 정부에서 돈이 본인 통장으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럼 그 말씀 주신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보청기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귓속형을 하게 된다.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심하게 이제 귀걸이형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또 이제 귀걸이형 중에서도 이제 RIC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자연음하고 보청기 정폭음하고 같이 듣게 되니까 보청기의 부작용을 많이 이제 없애준 건데요. 네. 그것의 이제 단점은 조금 미용상으로 조금 안 좋다는 거 거기 다 있지만은 세심하게 이렇게 봐야지 그거는 보일 정도로 그렇게 미용상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예. 틀을 제작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원장님? 그래서 이제 특히 틀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귓속형을 할 때 귓속에 쏙 들어가고 본인한테 딱 맞아야지 네. 보청기가 이제 소리도 새어 나오지 않고 그렇죠. 그 부작용이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귀를 깨끗이 하고 안에 이제 연화제하고 경화제를 같이 섞어서 본을 떼게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본을 넣어가지고 굳어지고 나면은 그걸 이제 털을 가지고 회사에서 제작해가지고 와서 그것이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보청기를 착용을 했을 때 예, 예. 조절이나 아니면 적합성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 예. 첫 번째 줄 때는 본인한테 필요한 소리만큼은 안 들어요. 이게 처음에 본인한테 필요한 만큼만 들으면은 너무 큰 소리가 안 듣던 큰 소리가 들어오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네. 그 2주 후에 다시 나오게 오셔가지고 거기서 과연 어떻게 지내셨나, 보청기를 얼마나 사용하셨나, 네. 불편한 것이 있을 때는 실이 측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끼고 이것이 과연 보청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분한테 좀 불편을 느끼게 했던가 네. 하는 걸 이제 실이 측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실이 측정을 통해서 하면은 또 거기서 이제 조절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적응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이제 6주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6주 동안은 조금 힘드시죠. 네. 그래서 이걸 참고서 이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도 힘들더라도 하세요 하고 또 조절해 가면서 하는 과정을 거쳐서 3개월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체로 만족하세요. 예. 청력 검사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그럼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확한 청력 검사. 네.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